마법을 잃은 전직 공주, 살터린 알다이크. 일명 셀리는 배고픈 쥐처럼 바닥에 누워있는 위험해 보이는 이상하고 못생긴 존재를 본다. 셀리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존재이기에 그것이 인간인지 토끼인지 궁금해한다. 셀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좋겠다고 느낀다. 막 떠나려던 순간 그 이상한 존재가 배고프다는 소리를 낸다. 셀리는 돌아서서 그 존재가 반인반수라는 것을 알아챈다. 셀리는 절망적이고 못생긴 반인반수에게 당근을 주며 이름을 묻는다. 그 반인반수는 인간처럼 말할 수 있어서 자신을 프라오라고 소개한다. 프라오는 멍청한 공주 셀리에게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 토끼족이라고 설명한다. 셀리는 반인간인 프로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프로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진 속 인물을 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프로는 멍청하게 고개를 저으며 셀리에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셀리는 자리를 뜨려 하지만 배고픈 반인간 프로는 당근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를 따라가기로 한다. 셀리는 프로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프로는 고집을 부린다. 하지만 셀리는 이상하게 생긴 반인간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 그러나 반인간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다. 셀리와 프로는 함께 걷기 시작하고 결국 림딸이라는 마을에 도착한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다른 반인반수와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반인반수를 이상하고 위험한 괴물로 여깁니다. 마을에 도착한 셀리는 한 마을 주민, 쓰레기 같은 놈에게 길을 막히고 그가 그녀에게 여행자냐고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래 여행자에게 친절하지만 반인반수는 혐오합니다. 그 쓰레기가 셀리를 친절하게 맞이하려던 순간 그녀 옆에 있는 반인반수 프로우를 보고 맙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반인반수들과 겪은 나쁜 경험 때문에 그의 증오가 갑자기 불타오릅니다. 마을에서는 반인반수를 죽음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놈은 셀리에게 절망적인 프로우를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셀리는 반인반수들이 마을에서 낙인 찍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프로우를 큰 천으로 덮어 무서운 외모를 숨깁니다. 셀리와 프로우는 마을 안에서 머무를 빈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들은 마을의 지역 영주를 만나 저녁 식사를 위해 그의 저택으로 초대받습니다. 프로우는 지역 영주가 그녀가 반인반수임을 알지 못하도록 방에 감금됩니다. 마을의 지역 영주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입원시킵니다. 이런 상황에 셀리는 마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 지역 영주는 예전에는 여행자들에게 관대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여행자가 혼자 힘으로 괴물을 처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전까지 마을이 반인반수 괴물들에 의해 초토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어떤 여행자에게도 관대해졌다. 영웅 여행자에 대한 설명은 셀리가 찾고 있던 미코토와 일치한다. 그러나 지역 영주는 그들이 여행자라고 해도 반인반수에게 따뜻하거나 좋은 환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셀리는 그 이유를 남자에게 묻는다. 그래서 남자는 반인반수가 본래 야만적이고 멍청하며 그들의 숙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대화 중에 프라우는 마을 사람들이 반인반수를 어떻게 나쁘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날이 밝아오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을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외침이 들린다. 셀리는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상황을 보려 하지만 바보들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오우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셀리는 그녀의 평소 뜨거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는 오거를 공격하기 위해 검을 꺼내지만 마을 사람은 그녀에게 그들이 괴물로 여기는 오거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다. 프라우는 방에서 뛰쳐나와 단지 한 발차기로 큰 오거를 공격한다. 불쌍한 무서운 오거는 즉시 쓰러진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 괴물과의 만남 때문에 프라우를 보고 더욱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반인반수가 맨손으로 거대한 오거를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겁이 많은 마을 사람들은 반인반수에 대한 두려움을 정당화한다. 셀리는 그들에게 프라우가 해롭지 않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지역 영주에게 즉시 마을을 떠나라고 한다. 프로는 마을의 영주에게 다가가 그들이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려던 순간 그들은 림딸 왕국 기사단의 연대장 호손 그라도르에게 제지당한다. 호손은 프로가 오우거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셀리와 프로는 즉시 감옥에 갇히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호손은 감옥과 족쇄가 그들에게는 과하다고 느끼고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심한다. 호손은 이른바 반인간이 셀리를 지키기 위해 오우거를 물리치는 것과 프로가 마을 영주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본다. 이로 인해 그는 반인간인 프로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된다. 호손은 아티레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선한 마음의 표시라고 느낀다. 호손이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려는 순간 프로의 배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불쌍한 반인간이 다시 배가 고프다는 신호였다. 여전히 부당한 체포에 화가 난 셀리는 호손에게 음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놈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음식을 구해주기 위해 데리고 나간다. 호손은 점심만 도와줄 거라며 기사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여러 번 버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 시장에서 패배자들에게 음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셀리는 신선한 문어를 파는 남자를 보고 갑자기 문어와의 무서운 경험이 떠오른다. 시장에서 아이들이 호손을 보고 재빨리 달려와 인사한다. 프로우는 당근을 보고 음식을 가리킨다. 셀리는 즉시 호손에게 약속대로 그것을 사달라고 한다. 장면이 전개되면서 두 명이 미친 오거, 동쪽의 대오거 매치와 북쪽의 바다코끼리 오거 세트가 마을의 큰 성을 해체하려고 성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매치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마력을 지닌 오른쪽 눈을 가진 인간의 형태지만 셋은 거대한 갈색 곰의 형태다. 매치는 강력한 눈으로 성벽을 부수지만 대포는 성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치는 대포를 사용한 직후 작은 소녀로 축소되고 멍청한 셋은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매치는 셋에게 자신이 회복될 때까지 먼저 가라고 재촉한다. 셋은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의 불구 경비병을 먼저 죽인다. 성의 균열 효과가 마을에 느껴지자 호손은 그의 기사에게 즉시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명령한다. 셀리는 성으로 걸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지만 거대한 오우거를 목격한다. 셀리는 항상 약간의 마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을 사용한 적이 없다. 세트는 셀리의 눈에 핑크빛 반항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도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챈다. 셀리는 거대한 미치광이 세트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셀리가 도착하기 전 어디선가 프로가 뛰어들어 거대한 오우거 세트에게 발차기를 날린다. 반인반수라서 어떤 괴물이라도 쉽게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프로에게 불행히도 그녀의 발차기는 거대한 세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셀리는 정신을 차리고 프로는 그녀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말한다. 세트는 인간을 돕는 반인반수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프로는 세트에게 셀리에게 당근 빚을 졌기 때문에 언제나 그녀를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프로는 다시 한번 세트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결과는 같고 세트는 그녀의 공격이 너무 가벼워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셋은 결국 프라우를 작은 쓰레기처럼 움켜잡고 패배자를 너무 높이 던져버린다. 만약 그녀가 떨어진다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프라우가 떨어지는 동안 그 저질은 이미 포기하고 있다. 갑자기 그녀는 싸우고 포기하지 말라는 셀리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프라우에게 힘을 주고 그녀는 떨어지기 전에 셋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린다. 셋은 이번에 그 주먹을 조금 느낀다. 셋은 지금이 셀리를 무덤으로 보내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느낀다. 무식한 녀석은 셀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어설픈 오우거가 셀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전 공주님의 저항적인 눈빛이 다시 나타나고 그녀는 그 자식의 손을 잘라낼 힘을 사용한다. 미키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서 있다. 그녀는 대포를 사용한 후 축소된 몸이 원래 모습으로 재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멍청이는 그의 별로인 파트너 셋이 아마도 지금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식이 셀리와 맞서면서 지옥을 겪고 있는 것은 모른다. 갑자기 미키는 자신이 쉬고 있던 나무 뒤에서 낯선 사람 마코토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왜 인간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 그 바보는 너무 멍청해서 이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마코토는 그들을 나누고 있던 나무를 칼로 베어낸다. 이 때문에 미키는 겁에 질려 마코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마코토는 미키를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그녀가 성벽에서 힘을 쏟아부은 후 재생하려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마코토는 미키가 아직 힘을 재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미키가 완전히 힘을 재생하는 데는 5분이 더 걸린다. 마코토는 미키가 힘을 완전히 재생할 때까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한다. 그들이 5분을 기다리는 동안 장면은 강력한 공주 셀리가 무능한 세트를 상대하는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다. 세트는 어떻게 인간이 자신에게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할 수 있는지 위하여한다. 패배자는 셀리가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녀를 끝내기 위해 중포를 사용해야겠다고 느낀다. 세트와 셀리의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마코토와 미키는 어리석은 대화를 시작한다. 미키는 마코토가 모두가 이야기하던 괴물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마코토가 돌아다니며 오거와 괴물들을 죽이고 있는 여행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코토는 형편없는 미키가 자신에 대해 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미키는 그녀에게 왜 오거와 괴물들을 죽였는지 묻는다. 죽은 뇌를 가진 미키에게 답을 주는 대신 그녀는 왜 그들이 성읍에 침입하여 안에 있는 인간들을 죽이는지 묻는다. 미키는 사람들이 땅을 파고 나무를 베고 강을 막고
성을 세우기 위해 주변에서 거대한 돌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른 생물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자연세계를 파괴한다. 미키는 이로 인해 인간들이 통제되지 않은 번식으로 인해 전 세계의 적이라고 느낀다. 5분 후 미키는 재생되고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온다. 메모의 이유는 꽤 멋져 보이지만 마코토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마코토는 그들이 자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땅을 빼앗은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한다. 마코토는 인간이 아무리 조심해도 오우거들이 그들을 노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미키는 마코토를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존재로 보고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느낀다. 마코토가 얼마나 강하고 능숙한지 아직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법의 누나를 늘려 주변에 퍼뜨린다. 마코토는 자신만만하게 바보에게 자신을 쫓아오려면 용기를 내라고 도전한다. 갑자기 설리가 상대하고 있는 시시한 세스의 대포 공격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에 미키는 마코토와의 싸움 도중 집중력을 잃고 마코토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날카로운 검으로 바보를 베어버린다. 놀랍게도 그녀의 몸은 즉시 회복된다. 이로 인해 마코토는 저놈이 자신의 내단을 정면하여 자연계와 융합하는 기법인 샨타오라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미키는 마코토가 자신과 싸우기보다는 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 미친 괴물 사냥꾼은 그의 임무가 인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니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코토의 적대적인 기운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타고난 멍청이 미키는 자신이 여러 개의 눈알 중 하나를 보내서 지원군을 부르게 했다고 말하며 두려움 없는 마코토를 죽이기 위해 도움을 얻으려 한다. 미키는 샨다오 능력이 그녀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코토는 칠하는 능력으로 그녀의 샨다오 누나를 단번에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세스는 대포로 셀리와 그녀의 반인반수인 프라우를 흩어버릴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포는 성벽만 부수었을 뿐 셀리와 프라우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스는 대포가 셀리와 반인반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자 무력감을 느낀다. 셀리는 그녀의 검을 꺼내 패배자를 반으로 쪼갠다. 장면이 전환되면서 우리는 다시 마코토와 미키에게로 돌아온다. 마코토는 미키의 제한 능력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대포가 미키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코토는 미키가 대포를 사용하면 다시 작아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미키를 속여 대포를 사용하게 만든다. 멍청이가 그녀의 대포를 사용하도록 속은 직후 그녀는 무력해진다. 마코토는 패배자 미키의 눈과 뿔을 제거한다. 마코토의 개가 왜 그 망나니를 죽이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녀는 뿔과 오른쪽 눈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무력하고 그냥 평범한 인간과 같다고 말한다. 마코토는 또한 그녀의 개에게 오니가 인간과 유사하게 되면 인간과 오니 모두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코토에게는 피 냄새가 나는 향기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마코토도 아마 그녀를 찾고 있는 셀리의 냄새일 것으로 추정되는 향기를 감지한다. 하지만 그 괴짜는 그 냄새를 쫓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코토의 임무는 모든 괴물과 오우거를 사냥하는 것이므로 그녀는 셀리와 데미 휴먼의 냄새를 추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셀리의 힘은 항상 발현되고 그녀가 힘을 쓴 후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셀리는 그녀의 힘이 발현될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 채 깨어납니다. 그리고 큰 오우거에 대해 묻습니다. 프라우는 그녀에게 이미 거대한 오우거를 죽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셀리는 자신의 힘이 발현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할 수 없어서 믿기 힘들어합니다. 호소는 셀리의 검을 돌려주기 위해 들어와 그녀가 싸움 현장에서 피로 물든 검을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셀리는 그녀의 힘이 발현될 때 오우거에게 패배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호소는 그녀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소는 셀리와 프라우를 일화해서 그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의식을 잃은 미키를 발견합니다. 호소는 그들에게 패배자가 셀리가 죽인 괴물과 함께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미키는 힘을 잃은 오우거로 지금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호소는 미키가 깨어났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호소는 미키가 깨어나기 전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호소는 셀리와 프라우를 남겨두고 미키를 감시하게 하고 성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은 혼란을 처리하러 떠납니다. 마침내 미키가 깨어난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무례하게 자신이 오니이며 인간의 적이라고 대답한다. 미키는 모든 힘을 잃었고 이제는 평범한 인간처럼 쓸모없다. 살인은 미키가 오니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마코토의 이름이 나오자 상황이 달라진다. 미키가 마코토가 그녀를 쫓아왔다는 말을 하자
사리는 그녀가 오니의 가능성을 확신한다. 사리는 마코토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리는 미키에게 오니 출신임을 자진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형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미키는 힘없는 오니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리는 그녀가 스스로 죽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다. 그들이 감옥에서 탈출한다. 탈출에 대한 정보가 호손에게 전해지고 그는 말을 타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한다. 프로가 호손을 말에서 떨어뜨리고 그는 넘어지게 된다. 기사 중 한 명이 그를 바로 일으켜 세워서 소녀들과 오우거를 추격한다. 그들이 몇 미터를 지나쳤을 때 호손을 일으킨 기사를 포함한 성의 남은 부분이 무너진다. 호손은 바크핸드 무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는 첫 번째 상대를 물리치자마자 자신감에 차기 시작한다. 하지만 셀리는 감명받지 않는다. 그녀는 상대가 잘 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약한 상대를 마주했어. 호손은 셀리에게 자신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현금 가방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어. 셀리는 대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호손에게 우승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한 후 바로 프로와 미키와 함께 자리를 떠났어. 미키는 왜 호손이 대회에 참가했는지 물었어. 셀리는 호손이 경기장에서 말한 것처럼 상금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프로오는 돈이 아니라 용감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용감한 마음이란 강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어. 미키는 인간을 짓밟아야 할 벌레로만 봐왔지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듣고 점차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이것은 또한 그녀가 언젠가 오우거와의 평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셀리는 마코토 패스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보고 즉시 그 괴짜를 쫓아갑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은 마코토였습니다. 미친 녀석은 셀리에게 물 한 잔만 주겠다고 하며 그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금이 매우 부족합니다. 마코토는 그의 재정 상태가 곧 바뀔 것 같다고 느끼고 셀리는 그가 토너먼트에 참가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300골드 상금을 따는 것이 마코토에게는 쉽다는 것을 알지만 그 쓰레기는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으며 그의 재정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장면이 전개되고 마코토를 체포하러 간 바보 같은 오우거가 그의 리더 스메라기에게 돌아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합니다. 그 멍청이는 그의 리더인 스메라기가 임무를 수행할 때 그 바보를 보려고 달 같은 마법의 힘을 사용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마코토와 마주쳤을 때 싸움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갑자기 젊은 오우거가 나타나서 그 바보에게 그녀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그 바보는 젊은 오우거를 얕잡아 보지만 젊은 오우거가 그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모른다. 오우거의 리더는 젊고 예쁜 오우거 소녀를 마스크의 보스인 귀신 주솔리노라고 소개한다. 그 어리석은 자는 즉시 귀신에게 사과한다. 그 쓰레기 같은 놈은 귀신을 어깨에 메고 그들은 100명이 오우거가 모인 소환원으로 향한다. 이 모임은 전국에서 모인 오우거들의 집합이다. 오우거들이 670회의 두 번째 105우거 모임에서 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스메라기가 동료 오니들에게 연설을 시작한다. 그는 빨간색과 갈색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준다. 그는 빨간색이 대륙에서 오니들의 세력권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들은 오니들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늙은 오니 대장이 그것이 복숭아 동자의 짓이냐고 묻는다. 스메라기는 그래서 백귀 집회를 소집했다고 말한다. 복숭아 동자는 단 한 명의 인간이다. 패배자들의 무리인 오니. 어떻게 단 한 명의 인간이 오니 종족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은 광기에 빠지기 시작한다. 늙은 오우거 주인은 복숭아 소년의 힘이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스메라기는 이에 동의하며 모키웨에도 복숭아 소년이 주키와 규케츠키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고 합니다. 스메라기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복숭아 소년이 그들의 종족을 멸종시킬 것이라고 느낍니다. 고위 오우거인 토도로키가 앞으로 나서 스메라기에게 강력한 복숭아 소년의 존재를 인정해주겠다고 확신시킵니다. 토도로키는 스메라기에게 복숭아 소년 셀리와 함께 연합할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스메라기는 바보 같은 토도로키에게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무섭게 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스메라기는 마스크의 최고 보스에 의해 창조된 소우맨키의 머리를 꺼내어 그에게 고위 오우거의 힘을 줍니다.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수맨키는 미코토라는 미친 오거 헌터에게 한 방에 목이 베어졌다. 그는 토도로키가 숫자로 압도할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여준다. 바보 같은 토도로키는 복숭아를 대규모로 공격하겠다고 고집한다. 그러자 수메르지는 그가 사랑하는 메키조차도 복숭아 소년에게 죽었다고 말한다. 이 사실은 토도로키의 감정을 너무 아프게 해서 무릎을 꿇게 만든다. 메키의 죽음을 듣고 화가 난 그는 혼자서 복숭아 소년을 죽이겠다고 자원한다.
복숭아 소년에 의해 목이 베어진 수맹키는 여전히 그의 머리가 살아있다. 바보는 자신의 몸을 복구할 주인을 두고 있지만 대신 마스크의 최고 보스인 기신은 패배자를 단순한 마스크로 무력화시킨다. 키신이 스메라기에게 인간과 모모타로와 잘 지내고 싶은지 묻는다. 스메라기는 가능하다고 말하자 키신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녀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한다. 또한 그녀는 그를 돕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그러나 중간 오니는 스메라기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오니들에 대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장면이 전개되며 키신은 호손을 만나 자신을 들어 올려달라고 한다. 호손은 그 꼬맹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었냐고 묻는다. 가면의 최고 보스인 키신은 그녀는 단지 스메라기를 찾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호손은 이 마을에 새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녀가 둘러보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키신은 호손에게 당장 친구가 되자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자 호손은 그 어린애에게 친구란 신뢰를 쌓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뭘 주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스메라기가 지나가면서 자신을 목사이자 키신의 보호자라고 소개한다. 스메라기는 호손을 검객으로 보고 그가 토너먼트에 참가할 것인지 묻고 호손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스메라기는 그녀에게 토너먼트에 가서 그를 응원하라고 권한다. 키신은 호손이 마음에 드는 듯 그 말에 동의한다. 한편 스메라기는 호손을 소맨키에 의해 멸망한 님달 왕국의 연대 사령관으로 알고 있다. 키신은 호손을 응원하러 토너먼트에 참석한다. 셀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경기장을 나옵니다. 그녀는 매우 의심스러운 스메라기를 만납니다. 스메라기는 셀리처럼 인간과 오크 사이의 평화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셀리는 스메라기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랍니다. 미친 녀석 마코토는 셀리가 스메라기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자식이 고위 오크라고 설명합니다. 스메라기는 자신이 매우 강력한 오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만약 셀리가 그와 손을 잡으면 인간과 오크가 공존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반면 마코토는 셀리에게 대신 그와 함께 일의 오크들을 모두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셀리는 마코토와 스메라기 중 누구와 함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셀리가 아직 마을에서 공주로 있을 때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셀리는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탐험하고 싶어하며 궁전에서 도망칩니다. 궁전의 멍청한 경비병들이 그녀를 쫓아옵니다. 그녀는 또한 여행자인 마코토와 마주칩니다. 공주인 그녀는 멍청이에게 자신을 쫓는 무시무시한 악당들로부터 숨겨달라고 명령합니다. 마코토는 셀리 공주를 쫓아오는 바보들에게서 그녀를 숨겨주기로 동의합니다. 소위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마코토와 마주쳐서 그녀가 여행자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예라고 대답하고 던디들은 한 젊은 여자가 여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경비원들은 마코토에게 세상 밖에는 오우거라고 불리는 괴물과 위험한 생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마코토에게 길에서 달려가는 소녀를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친 여행자는 공주 셀리가 잡히지 않도록 바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바보들이 공주 셀리를 찾으러 떠나자마자 왕자가 은신처에서 나옵니다. 셀리는 자신을 알데라키의 왕자라고 소개합니다. 셀리는 경비원들에게 잡히는 것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코토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합니다. 셀리는 마코토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호두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정도로는 마코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한 셀리 공주는 그녀에게 다음 장소로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마을을 걷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셀리 공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셀리 공주는 신선한 문어를 봅니다. 그녀는 크게 겁을 먹고 즉시 그곳을 뛰쳐나가 마코토를 끌고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거기서 돼지고기를 얻게 됩니다. 마코토는 셀리 공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자 셀리 공주는 그녀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셀리 공주는 마코토처럼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지루하고 뒤떨어진 왕국을 떠나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마코토는 왕국을 단순한 곳이나 지루한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왕국은 좋은 사람들, 멋진 발견들,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없는 아가는 더 이상 왕국에 있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같은 왕국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끝내는 생각을 싫어합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셀리는 마코토에게 성에서 밤을 보내라고 재촉합니다. 날이 밝자 셀리는 여행자인 마코토를 보러 곧장 갑니다. 공주 셀리는 마코토를 만납니다. 그녀는 마코토를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코토는 여성으로서는 너무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마코토는 자신이 남자라고 말합니다. 셀리는 자신이 여성으로 알고 있던 그 자식이 남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셀리는 제정신을 차린다. 멍청한 공주는 밖의 괴물들이 별거 아닐 거라고 느끼고 마코토를 찾고 있는 여인에게 자신의 여정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마코토는 그녀의 여정이 보통의 여정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대답한다. 그 여정은 그녀가 버려지거나 혹은 마코토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여정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코토는 멍청이에게 여전히 함께 여행하고 싶은지 묻는다. 하지만 이제 그 여정은 그 멍청이에겐 너무 무서워 보인다. 장면이 전개되면서 오니야키가 궁전으로 들어온다. 그는 즉시 하찮은 궁전 경비들에 의해 둘러싸인다. 소맨키는 모자를 벗고 왕은 그의 뿔 때문에 그를 오우거로 즉시 알아봅니다. 추한 바보야키는 왕에게 자신의 왕국에 왔다고 말하지만 먼저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키는 왕과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불구 오우거는 왕국을 학살하는 대가로 매달 30명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한 명의 경호원이 소맨키를 비웃으려 하지만 그 바보는 미친 동물에게 생명을 잃습니다. 미안해, 오우거. 미친 야키는 자신이 방금 죽인 경호원이 30명의 희생자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궁전에서 나가자 그는 미친 괴물 사냥꾼 미코토가 공주 셀리와 함께 왕국을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미코토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임무를 중단하고 커워드 같은 그처럼 재빨리 도망치기로 결정한다. 불행하게도 패배자에게 미코토는 그가 도망치는 것을 본다. 왕국 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공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기 전에 미코토는 사라진다. 셀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궁전으로 달려가지만 마침내 아버지인 왕이 그녀의 여행 소원을 들어준다. 그녀는 왕이 왜 갑자기 자신을 허락하는지 궁금해한다. 그 후 야키는 메이키와 나머지 오크들에게 돌아가 미코토가 근처에 있으니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알린다. 미코는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 야키는 고집 센 미코에게 미코토를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동쪽으로 그의 나라를 멸망시킨 인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마도 모키는 야키가 그저 헛소리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메이키는 도망치지 않고 이른바 위험한 인간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한다. 셀리는 현장에 도착해 미코토에게 오거들에게서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미코토는 그 멍청이들을 처리하느라 좀 바쁠 거라고 답한다. 모키가 미코토에게 공격을 시도하지만 매우 강력한 몬스터 슬레이어인 미코토는 칼날로 모키의 오른손을 잘라낸다. 미코토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키를 버려두고 남은 오거들을 상대하기 시작한다. 미코토는 날카로운 검으로 모든 쓸모없는 오거들을 처리하고 그들 중 누구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인다. 미코토는 모키의 부하들을 모두 죽인 후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게 돌아가 그의 커다란 머리를 칼로 베어내며 끝낸다. 모든 쓸모없는 오크들을 처치한 후 미코토는 그의 개와 함께 떠나기로 결정한다. 셀리 공주는 미코토가 모든 오크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밖의 세계가 이런 모습인지 궁금해한다. 미친 괴물 사냥꾼이 떠나는 동안 셀리는 그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괴짜는 돌아서거나 대답하지 않는다. 미코토가 떠난 지 한 달 후 셀리 공주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결국 셀리는 미코토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아버지에게 다가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한다. 셀리는 여행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지위, 집, 그리고 여성성을 버렸다. 왕은 그녀가 밖의 세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셀리는 돌아다니며 세상을 보고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다. 왕은 마침내 셀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밖의 세계에서 좋은 여행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소식에 셀리는 흥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짐을 챙기고 여행을 시작한다. 셀리, 호손, 프로, 그리고 이제 당근이라고 불리는 미키는 머물 곳을 찾기 위해 활기찬 마을로 들어간다. 그 도시는 뱀파이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셀리는 믿기 어려워한다. 호소는 셀리에게 검문소에서 경비병이 그 마을에 뱀파이어가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한다. 경비병은 호손에게 시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말라붙어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목에 2개의 자국이 있는데 마치 송곳니에 물린 것 같다며 말한다. 이 말에 겁을 먹은 순진한 셀리는 마을에 가지 말자고 제안한다. 그러자 호소는 셀리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며 그 뱀파이어는 아름다운 여성만 노리기 때문에 셀리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멍청이 얼굴에 정신을 바꾸는 주머니를 던져요. 그들은 무서운 뱀파이어 마을에서 묵을 곳을 계속해서 찾아요. 마을의 몇몇 불량배들이 데미휴먼인 프로를 보고 곧바로 겁에 질려요. 이게 셀리를 짜증나게 해서 그녀는 그들을 주먹질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호소는 그녀에게 경고하면서 이곳은 새로운 마을이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프로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설명해요. 캐롯은 왜 셀리가 초능력을 써서 저런 쓰레기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묻지만
셀리는 인간에게는 힘을 쓸 수 없다고 답해요. 이 말이 캐롯의 머릿속에 박히고 그녀는 왜 셀리가 오우거들을 없애기 위해 힘을 쓰면서도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지 궁금해해요. 이것 때문에 캐롯은 혼란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셀리가 인간과 오우거를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마침내 머물 방을 구하지만 이전에 자들이 프로오에게 했던 반응 때문에 호소는 그녀와 같이 다니거나 보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는 프로오가 몰래 움직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이런 상황이 셀리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며 프로오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프로오는 몰래 들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프로오는 방을 준비하는 동안 얼굴을 가릴 후드를 구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한다. 캐롯은 그녀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따라가기로 한다. 프로오를 위해 후드를 사러 시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캐롯은 셀리가 오우거를 힘으로 죽이는 것에는 기쁨을 느끼면서 왜 인간은 건드리지 못하는지 계속 궁금해한다. 당근에 집착하는 바보 같은 프로오는 시장에서 당근 과일을 파는 남자를 발견한다. 이제 죽은 뇌는 차고에 대한 갈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즉시 잊어버리고 굶주린 바보처럼 차고를 갈망하게 된다. 하지만 당근을 파는 남자는 그녀가 반인반수이기 때문에 매우 무례하게 대한다. 얼간히 당근 파는 남자는 그녀에게 당근을 살 돈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대신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대한다. 당근은 남자가 프로오를 동물처럼 대하면서 이상한 감정과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장면이 전개된다. 셀리와 호소는 방에서 프로오와 당근이 마을에서 돌아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호소는 편안하지 않고 프로오와 특히 당근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다. 캐럿은 원래 오거였고 싸움에 익숙하다. 하지만 호소는 전 오거가 인간의 적대감을 경험하는 데 익숙할지 의문을 가진다. 셀리는 그들을 찾아 거리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캐럿은 도시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그들이 프로오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대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런 대우에 익숙한 프로오는 당근 과일을 계속 먹으면서 화가 난 캐럿에게 그건 단지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 일반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캐럿은 짜증이 나고 프로오가 왜 평생 인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면서도 반항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프로오는 그런 대우에 익숙해졌고 셀리의 도움으로 나아졌다고 말한다. 캐럿은 셀리가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다고 항상 느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막상 일이 벌어졌을 때 셀리는 그녀의 초능력으로 인간들이 편에 섰다. 프로오는 그 힘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캐럿은 이를 믿지 않는다. 캐럿은 프로오가 셀리에게 너무 의존해서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고 느낀다. 늦은 저녁, 캐럿이 도시를 배회하던 중 그녀는 몇 명의 더러운 패배자들이 프로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빨리 없애길 원한다는 것을 엿듣는다. 이것에 캐럿은 너무나 역겨워서 만약 오우거의 힘이 있었다면 그들을 전부 죽였을 것이라고 느낀다. 또한 그 자들이 프로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도시에 뱀파이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들이 뱀파이어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녀는 동쪽에서 성광을 본다. 그것은 그녀가 전에 알던 힘처럼 느껴졌다. 이로 인해 그녀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그녀는 마치 천둥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이 그녀를 위해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느낀다. 셀리가 당근이라고 부르는 마키는 그 불꽃을 향해 걸어가며 그것이 그녀의 동료 오니 규카츠키라는 사실을 알아챈다. 마키는 규카츠키에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해달라고 요청한다. 규카츠키는 마키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은 터무니없다고 느낀다. 마키는 그에게 자신이 피치보이 미코토에게 힘의 눈과 뿔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규카츠키는 오랜만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셀리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마키는 셀리를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지만 규카츠키는 셀리가 오니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녀를 가장 먼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키에게는 이제 동료가 된 셀리를 죽이는 것이 정말 힘든 결정이다. 그들이 누구를 죽일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프로오는 걷고 있다. 그녀는 미키에게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항상 프로오에 대해 듣고 있던 규카츠키는 자신이 셀리를 죽이기 위해 이 도시에 있다고 말한다. 프로오는 그 말을 이어받아 이제 그 자식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셀리는 여전히 프로오와 미키를 찾으며 도시를 돌아다닌다. 그녀의 힘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었고 이제 프로오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프로오는 큰 몽둥이로 규카츠키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규카츠키에게 너무 약하다. 규카츠키는 불쌍한 포효가 그에게 좋은 준비 운동이 될 것이라고 느낀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자식이 프로우를 빠르고 고통 없이 죽이겠다고 말해. 그래서 불쌍한 프로우에게 대포를 발사해. 셀리가 도착하기 전에 프로우는 폭발했어. 마침내 셀리가 도착하고 피해 오우거 큐카츠키는 셀리도 죽일 생각을 해. 셀리는 미쳐서 큐카츠키 토미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려. 그 자식은 바로 피를 흘리기 시작해. 큐카츠키는 피해 오우거라서 자신의 독성 있는 피를 셀리의 몸에 사용하려고 해. 하지만 셀리의 몸은 오우거의 힘에 저항해. 큐카츠키는 셀리의 옷이 오우거의 힘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마법밧줄로 셀리의 옷과 신발을 땅에 묶는다. 큐카츠키가 대포를 사용해 폭파하려고 할 때 마키가 멈춘다. 마키는 셀리가 자신의 동료이기 때문에 그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라우는 천국에서 동료 데미휴먼인 아틀라를 만난다. 프라우는 아틀라에게 그녀의 동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틀라는 환생하지 않고 그를 되살리기로 동의한다. 그러나 프라우는 힘을 요구한다. 하지만 아틀라는 몸과 영혼이 버티지 못할 거라며 할 수 없다고 말해. 프로는 아틀라에게 간청하며 그 자식 하나만 죽이면 된다고 설명해. 그러자 아틀라는 동의하고 그를 지상으로 데려와. 큐카츠키는 마키가 이미 사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리와 마키를 죽이기 위해 피의 힘을 사용하려 해. 그때 죽었던 프로가 다시 재생하지만 이번에는 등에 검은 날개 불꽃이 있어. 큐카츠키는 응고된 독성 혈액을 프로에게 발사해. 하지만 프로는 자신의 힘으로 피를 쉽게 튕겨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프로는 뒤돌아서 그 자식을 뒤에서 쳐버려. 큐카츠키는 죽기 직전이었지만 죽기 전에 마키가 오우거들을 배신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가짜 여자로 살기 시작했지만 그의 오우거 본능이 그를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마키에게 떠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프로우는 다시 지구로 부활하여 큐카츠키를 죽이기 위해 돌아왔고 임무를 완수한 후 쓰러지며 사리에 의해 집으로 옮겨집니다. 얼마 후 사리는 의식을 되찾고 세상의 영역으로 깨어납니다. 그녀는 깨어나서 천상의 여동생 아틀라를 봅니다. 이로 인해 프로우는 자신이 다시 죽은 줄 알았지만 아틀라는 그녀에게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에 프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틀라는 프로에게 전투 후 자신이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와 쉬게 했다고 한다. 마키와 셀리는 그녀에게 당근을 가져다 주기 위해 도시에 갔다. 검객 호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지키고 있었다. 아틀라는 자신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으며 프로의 동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낀다고 말한다. 아틀라는 또한 프로의 동료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틀라는 프로가 새로운 모습으로는 이 세계에서 멀리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로 결심한다. 아틀라는 손을 프로의 머리에 얹고 악마 같은 멍청이 유키츠키와 싸우기 위해 주어졌던 검은 날개는 사라진다. 프라우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틀라는 즉시 사라진다. 이 모든 대화는 프라우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영역에서 일어났다. 셀리와 메이지는 당근에 집착하는 바보를 위해 당근을 구할 곳을 계속 찾는다. 프라우 마키는 아픈 프라우를 위해 당근을 구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 약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반면에 셀리는 프라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근뿐이라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가 바다코끼리 오우거와 싸웠을 때 당근을 먹고 나아졌기 때문이다. 죽은 오우거에 대한 이야기는 미키에게 셀리가 정말로 그녀의 동료 오우거 세트를 죽였는지 묻게 만든다. 셀리는 그녀가 그 개자식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궁금해하는 개자식 미키에게 그녀의 힘으로 패배자 세트를 죽였다고 말한다. 이건 거의 두 멍청이 사이에 불화를 일으킬 뻔하지만 갑자기 배가 불룩 나온 남자가 끼어들며 자신이 파는 물건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그 남자는 며칠 전 프로우를 하찮은 동물처럼 대했던 무례하고 교양 없는 바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미키를 알아보고 그녀가 왜 데미 휴먼인 프로우와 함께 있지 않고 셀리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쓸모없는 당근 장수는 데미 휴먼이 겉모습은 인간과 비슷해 보여도 속은 슬픔에 잠긴 야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먹을 수도 없는 가축보다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프로우를 비하하는 말에 셀리는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합니다. 셀리는 자신의 동료를 깎아내리려는 그 남자를 분노의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 후 미키는 셀리가 하츠키를 구하기 위해 주키와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프로우를 욕한 뚱뚱한 남자의 얼굴을 때려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미키는 셀리가 어떤 인간인지 이해하게 된다. 미키는 셀리가 그 늙은 자식에게 주먹을 날리는 모습을 보며 바보처럼 웃기 시작한다. 하지만 셀리는 당근 장수를 가격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면 미키는 그 주먹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 개자식이 프로우를 무시하려 했으므로 그냥 주먹으로는 부족하고 죽여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키는 사람들이 프로우를 받아들이기 위해 주먹으로 충분할지 묻는다. 그러자 셀리는 미키의 기쁨과 분노가 모두 프로우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셀리는 미키가 여전히 오우거에게 마음이 남아 힘든 모습을 보이지만 프로우를 동료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느낀다. 아틀라는 천국으로 날아가면서 피를 흘리는 흡혈귀 오그렌의 유령을 본다. 아틀라는 잠시 멈춰서 흡혈귀에게 왜 아직 지구에 있는지 묻고 패배자는 그냥 지구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고 대답한다. 큐케츠키는 자신의 시체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큐케츠키는 도시의 사람들을 죽여온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시체를 태우며 기뻐한다. 큐케츠키는 엔젤 아틀라에게 자신이 머리 괴물인 프로우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다른 무언가가 머리 괴물의 형태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큐케츠키는 자신을 죽인 머리 괴물은 어떤 것보다 오거에 더 가깝다고 말하며 그런 것이 인간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큐케츠키의 몸은 마침내 제로 타버리고 이제는 그가 지구를 완전히 떠날 시간이다. 아틀라는 그에게 눈을 감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자신의 천사적인 힘을 사용해 그를 지구에서 떠나게 한다. 셀리와 미키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미키는 그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 이것은 미키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녀는 프로우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지만 그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여전히 동료야. 미키는 호손에게 셀리가 마을 사람을 때렸고 수비대가 이미 조사를 시작했을 거라고 말해. 호손은 이 말을 듣고 짜증이 나서 셀리를 감옥으로 끌고 가 머리를 식히게 해. 하지만 미키는 그 남자가 받을 만한 대가를 느껴. 장면이 전환되고 미코토와 그녀의 개가 덤불을 따라 걷는 모습이 보여. 미코토의 개가 왜 항상 뒷길로 가야 하냐고 물어. 미코토는 다음 마을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라고 대답해. 개는 차라리 큰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느끼고 산적이 그들을 쫓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해. 미코토는 수녀처럼 옷을 입은 절망적인 소녀가 덤불에 있는 것을 감지하고 그녀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 소녀는 미코토와 그의 개를 보고 깜짝 놀라 겁에 질린다. 그들은 소녀를 데리고 가 덤불 속에서 음식을 나눠준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두려워한다. 그녀는 자신의 친절에 보답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소녀는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밀리아라는 것만은 기억한다고 한다. 밤이 되자 미코토는 호기심에 잠든 밀리아의 베일을 벗긴다.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운이 뿔이 난 것을 본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절망적인 소녀를 죽이기 위해 칼을 꺼낸다. 그러나 그의 개가 잠든 소녀를 죽이지 못하게 막는다. 미코토는 자신의 개가 이미 운이 편에 섰다고 생각해 짜증난 나머지 개에게 칼을 겨눈다. 이것에 화가 난 개는 이빨로 칼을 문다. 사람처럼 말하는 그 개는 자신이 키비츠 미코토 편이라고 확신한다. 분노한 개는 미코토에게 소리치며 이름을 지키고 싶으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후 미코토는 무례하게 개에게 칼을 겨눈 것을 사과한다. 하지만 그녀는 소녀가 다음 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후로는 소녀의 운명은 더 이상 그에게 상관없다. 날이 밝자 한 오우거가 절망적인 소녀를 공격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코토가 제때 나타나 괴물을 죽인다. 어린 소녀는 그 괴물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미코토는 그것이 괴물이 아니라 오우거라고 설명해준다. 그녀는 또한 오우거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고 덧붙인다. 그들 중 일부는 나무에 산다. 그들은 도시 근처로 다가온다. 미코토는 미아가 수녀이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소녀를 잡기 위해 중간 오우거가 나타납니다. 중간 오우거는 미아를 하츠키라고 부르지만 소녀는 하츠키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중간 오우거는 수녀를 죽이려 합니다. 결국 소녀는 자신이 하츠키이자 오우거라는 것을 기억해내지만 뿔과 오우거의 영혼을 잃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중간 오우거는 하츠키를 칼로 베고 그녀는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관기 어린 오우거 사냥꾼이 개입하고 소녀가 오우거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두 오우거에게 싸워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살아남은 자도 자신이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츠키는 대부분의 오우거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을 이용해 중간 오우거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코토가 그녀를 나중에 죽일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뿔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을 받고 평범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미코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비록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츠키는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더 탐구하며 살아가고 싶어한다. 하츠키는 피를 흘리다 결국 쓰러진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미코토는 중간 오우거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하츠키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였고 그 틈을 타 중간 오우거가 도망갔다고 설명한다. 미코토에게 구해진 후 미라는 더 이상 삶에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미코토 곁에 머물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또한 미코토에게 자신을 항상 미랴라고 부르고 하츠키는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재촉한다.